이걸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알 수 있고, 이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성과는 나지 않았는데 정부랑 거래소랑 증권사만 배가 불렀고, 그것도 주가도 별로 안 오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먼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내용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동학개미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경제연구소들 중에서 이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들을 많이 발표하는 곳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의 제목인 즉슨 우리 동학개미운동의 성과를 다룬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벌써 내용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죠? 실제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픈가?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저가 여기 있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한 해 동안 얼마 늘었냐면 600만 개, 500만 개씩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3,500만 정도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15세에서 64세 인구가 3,000만에서 3,500만인데 그 중에 7명 중에 1명이 작년에 계좌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성년자도 계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새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중에 7명 중에 1명 정도가 뛰어들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동학개미운동 또는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됐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요건데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 실적이 8,644조 원이다. 전 처음에 이 숫자를 보고서 이랬습니다. 저도 잘 접하기 힘든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0조 원 정도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2,000조 원, 두 장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규모도 그보다 조금 더 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몇 불, 그죠? 이걸 환율이 요새 1,200원이니까 딱 하면 2조 달러가 조금 안 돼요. 1조 7천, 1조 8천. 그죠? 우리 인구 5천만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1조 7천,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나라인데 환율이 아까 1,200원. 됐죠? 그러면 2,000조 원이라고요. 계산 쉽습니다. 2,000조 원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거래대금이 얼마다? 개인들 혼자 돌린 게 얼마다? 8,600조다. 벌써 이걸 듣는 순간 아득해지는 거죠. 야, 공중사회전을 시켰구나. 주식시장을 개인들끼리 돌리면서 매매를 하면서 사고 팔면서 우리들끼리 4번을 공중사회전을 시켰구나. 근데 여기에 지분이 빠진 분들이 계시겠죠. 외국인들, 일단 개인 투자자 지분이 아니죠. 기관, 국민연금. 그죠?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약 7%나 되는 주식을 들고 있는 최대의 세력, 국민연금도 역시 매매 회전율이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일반 법인, 자사주, 더 나가서 대주주님들의 물량은 안 들어오겠죠. 이걸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알 수 있고, 그걸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몇 번? 1년에 약 50번 돌리더라. 그러니까 매주 한 번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며칠이다? 7일이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보는 일인가? 아니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제목이 뭐였죠?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2000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X세대가, 이제 X세대의 상징이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하고 그 알바를 학원에서 했습니다. 수학 보습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 근처입니다. 답심리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들아 이거 알겠니? 그랬더니 난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입을 맞춰서 전부 그러는 겁니다. 뭔 소린가 했더니 선생님은 세상에 서태지도 몰라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저희들 X세대들의 어떤 일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던 시절 저희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고 살펴보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공중 8회전 시켰습니다. 여긴 4회전, 그때는 8회전 했습니다. 똑같아요. 저희나 MZ세대나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서 단타를 치는 건 똑같아요. 다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깨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계좌를 조사를 한 거죠. 이게 훌륭한 연구소죠. 어떻게 개인들의 수익률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산을 만들었다가 주르륵 빠지고 있더라고요. 작년 종합주가지수 1400포인트에서 올해 연초 3000까지 올랐으니까 더블 났는데 그 더블 난 사이에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더블이 나는 동안에 기존 투자자들, 신규 투자자들의 색깔이 다릅니다. 파란 선은 기존 투자자, 빨간 선은 신규 투자자인데 기존 투자자가 그나마 수익률이 낮죠. 그런데 비해서 신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안 그래도 부진한데 뭔가 밑에 있는 약간 연한 주황색 선이 더 심상치 않죠? 저게 뭐냐면 세금이랑 수수료를 감안한 수익입니다. 자, 1년에 50회전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죠? 전체 주식시장은 4배 회전을 시켰고 평균 주식 보유기간 7일을 자랑하고 있는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된다? 애국자가 되는 거죠. 어떤 애국자가 되느냐? 증권 거래세 납부 실적에서 상위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거래를 하고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걸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그걸로 끝나냐? 아니죠. 요새 1분기부터 3분기, 그러니까 9달이네요. 그죠? 1월부터 9월까지 증권사 이익이 1조 넘은 데가 3군데 나왔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증권사가 요새 저는 2년 전에 증권사 리서치 팀장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럽니다. 준우가 왜 나갔니? 그러게 말이다. 왜냐하면 임원이었으니까. 임원들은 좀 인센티브율이 높잖아요. 물론 계약이 안 되면 바로 잘린다는 뜻에서 임시직원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임원들이 갑자기 인센티브 폭탄을 맞은 거예요. 종부세 폭탄 친구가 아니고 인센티브 폭탄을 맞았습니다. 돈이 막 전부 다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 야, 뭐 먹고 싶냐 이래요. 내가 맨날 샀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만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정작 또 주주는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증권주 주가 한번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익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증권주 주가는 별로 안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상한 거죠. 이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성과는 나지 않았는데 정부랑 거래소랑 증권사만 배가 불렀고 그것도 주가도 별로 안 오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게 참 어쩜 내가 2000년 지금으로부터 만 21년 전에 증권업계에 처음 들어서 겪었던 일이랑 너무나 똑같은 거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바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부 안 하고 뛰어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돈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의 조급한 마음 때문이라면 그 조급한 마음을 달래볼 수 있는 어떤 인내심? 이런 걸 가져야 될 텐데 그 인내심을 갖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멘탈이 생기고 멘탈이 좀 갖춰지다 보면 운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멘탈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2년 전 증권업계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두부 멘탈이었고요. 맨날 주변에 가서 특히 펀드 매니저들한테 야, 이 종목이 좋고 지금 주식은 이런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고 맨날 권원하고 다니면서도 제 계좌는 맨날 망가져 있던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약간 프리랜서 생활을 할 정도로 삶이 이렇게 풀린 이유는 결국 공부하다 보니 멘탈이 생기고 멘탈을 쌓다 보니 결국 찬스가 왔을 때 그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냐, 패닉이 아닐 때 주식을 언제 사냐, 패닉이 아닐 때 부동산을 어떻게 사냐, 미분양이 산을 만들 때 아니면 집값이 언제 싸게 나오겠냐 라는 이런 역발상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멘탈 쌓는, 그리고 다음 시간은 그 멘탈을 이용해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런 순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멘탈을 쌓기 위해서는 자,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사진 잘 찍어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이 올해 성과가 안 났다, 작년도 안 났다 했죠? 자, 그러면 이게 1, 2년 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파란 막대기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들의 수익률. 그리고 빨간 막대기는 기분이 나쁘죠? 벌써. 빨간 막대기는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의 수익률. 자, 일단 이걸 보는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가 이겼다라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개미가 샀다는 것은 주식시장 그 종목이 빠진다는 이야기다. 저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파란 막대기가 개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KRX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간단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개인 투자자가 제일 순매수 많이 한 종목의 연간 수익률을 조사해보면 개인이 주식을 산 데 따르는 그 주식의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10종목들의 수익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종목의 수익률을 조사한 겁니다. 조사를 했더니 자, 2002년부터 뭔가 불길한 기운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주식으로 다 죄송합니다. 떨어 먹었던 그때 보니까 개인 투자자 마이너스 25%. 뭐 2002년이야 그럴 수 있죠. 엔론 사태, 이라크 전쟁에 뭐.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좋은 해 중에 하나였던 2003년을 보니까 개인 수익률 2%, 외국인 48%? 2004년 중국이 그때 긴축하면서 차이나 쇼크, 개인 마이너스 28%, 외국인 30%? 뭔가 이게 자꾸 이상합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만 20년이죠. 만 20년 동안에 쭉 매매 주체별 순매수 상위 종목의 수익률을 찾아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이 외국인을 이긴 해가 딱 하나 있더라. 언제냐? 2007년 하나밖에 없더라. 네, 이거 사진 찍어 가십시오. 네, 많이 찍으십시오. 네, 제 책에 다 있는데 그래도 뭐랄까요? 강의 때 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다? 개인 투자자가 달라붙는 종목은 그날부터 약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 팩트를 보면 뭔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정보력의 차이겠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력들이 좀 떨어진다. 두 번째가 뭘까? 우리도 아까 했지만 단타를 워낙 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7일에서 8일 정도 주식 들고 있다 판다 그랬죠? 1년에 50번, 그죠? 50회전. 이 50회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 무슨 뜻이죠? 물렸다라는 뜻입니다.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사고 가격이 빠졌는데 판다. 있을 수 없죠.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내가 산 주식이 물리는 순간 그때부터 장기 투자자로 전환하죠.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 팔면 그때가 바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 삼성전자 보니까 개인들이 못 견디고 파니까 결국 시장이 반등하던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었죠. 그죠? 우리 모두 같이 겪은 일이다. 왜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팩트는 알아야지. 개미가 달라붙어서 개미들끼리 바이럴이 엄청 되고 단톡방에서 또는 저 네이버 증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죄송합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거 전부 다 우리 몰려가서 시위라도 합시다 하는 종목들일수록 별로 미래가 밝지 않고 반대로 개미들이 야 잘 팔았다고 팔고 난 다음 왜 내가 팔았는데 외국인이 사지? 이러면 아이고 내가 팔고 상한 거구나.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 걸 이 그림에서 너무나 볼 수 있고 특히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주세요. 우리 개미들이 30%의 놀라운 성과를 냈어요. 근데 외국인 수익률 얼마죠? 330%. 이런. 자,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야 우연이지만 반복되면 이건 이유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